자, 보성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우아한 거짓말이다. 우아한 거짓말. 자,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천지가 주인공이야. 근데 천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는 아이였는데 그런 천지가 갑자기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어. 왜 죽었을까? 그냥 슬퍼서. 한번 보자고. 세대 차이 그거 별거 아니야. 자, 세대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은 세대가 다르잖아. 지금 보성이와 아빠 이런 경우가 이제 아빠 세대, 보성이 세대. 이 사이에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그런 게 이제 세대 차이야.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생각이 다른 거. 세대 차이 그거 별거 아니야. 주판 대 전자계산기고 전보 대 휴대폰 메시지야. mp3 플레이어를 요구하는데 세대 차이를 들먹인 건 분명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도 재미없었다. 자, 꼬리를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런 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야. 꼬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몰라요. 야, 생각해봐. 꼬리를 내린다는 것은 개와 개가 싸울 때 알지? 네? 개와 개가 싸울 때 네. 그냥 평소대로 해. 보성이 긴장하지 말고. 자, 개와 개가 싸울 때 진 쪽은 꼬리를 내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겨. 그러면 개가 항복했다는 표현이야. 알겠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꼬리 드는데 힘이 얼마나 들어? 자, 그래서 꼬리를 내린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항복한다라는 뜻이야. 저거 꼬리를 내린다. 항복한다. 천지는 엄마의 말을 유연하게 받았다. 그 차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 지금 다분히 감정적이야. 자, 감정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감정적이다. mp3 사는 것도 감성 필요해? 자, 감정은感情, emotion. 그럼 반대로는 뭐지? 이성적, 논리적. 저거 감정적, 반대 이성적, 논리적. 어우 뒷골이야. 요즘 애들은 다 있다. 나만 없다. 그런데 나도 있어야 한다. 그것도 다분히 감정적인 생떼야. 생떼는 뭐지? 생떼? 보성이 혹시 뭐 장난감이나 뭐 먹을 거 사달라고 저 바닥에 들어 누워 본 적 있어? 이거 사줘.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갈 거야. 아직 아닌 적 없는데? 아빠 기억엔 많은데. 한번 해볼까? 보성이 저 홈플러스에서 그 저 왜 붕붕카 타다가 그거 안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생떼야. 이거 안 해주면 나 그 울음 안 그칠 거야. 집에 안 갈 거야. 이게 생떼야. 기억나지? 생일이잖아. 천지목이 뜨거워졌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생일과 동반한 매는 기억들이 그랬다. 여기서 매다는 목이 매다. 그러니까 사람이 슬프거나 울고 싶으면 목이 이렇게 막혀. 천지는 떼쓰기를 멈췄다. 정말 유쾌하게 떼를 써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천지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아유 기집애 무슨 생일 선물을 몇 달이나 앞당겨 사달래. 사줄게. 근데 이달은 넘기고 사자. 전셋돈 올려줘야 되잖아. 자, 전셋돈은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야. 우리 집은 지금 월세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매달 그 렌트를 내고 있지. 응. 요게 월세야.
그러니까 베트남은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지. 그래, 너는 관심이 없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6개월에 한 번씩 목돈이 나간다고. 무관심. 자, 그런데 전세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건데 큰 돈을 한꺼번에 주고 월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큰 돈을 집주인은 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은행에 놔두거나 다른 데 투자하거나 다른 데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작은 돈을 매달 주는 게 월세고 그 다음에 큰 돈을 주고 그냥 월세를 안 내는 게 전세야.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돈이 많이 없으면은 절반은 전세로 하고 절반은 월세로 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어. MP3 플레이어보다 더 비싼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할 때도 저렇게 단서를 달고 기간을 정하진 않았다. 여유 있을 때 사달라며 어른스럽게 굴었고 언니 만지가 MP3 플레이어를 살 때도 자신은 필요 없다며 심드렁했다. 심드렁했다. 중국어로는 이제 우소웨이. 관심 없어? 뭐 네 하든 그런 무관심. 엄마랑 같이 나가자. 오늘 본사 교육 있어. 어이 작은 딸 너무 서운해하지 마. 계획이 없던 지출이라 그래. 꼭 사줄게. 계획, 플랜, 지출.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 어쨌든 학원 안 가는 날이니까 저녁 설거지 해놓고 언니는 오늘 늦잖아. 그리고 갔는데 천지가 그날 자살했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생일날 조금 전에. 생일날 몇 달 전이야. 생일날은 이제 MP3 사달라고 조르려고 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천지는 자살을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천지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이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죽는다는 의미야. 엄마는 남편을 보낸 지 9년 만에 어린 딸까지 보내고 만 것이다. 아직 그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는데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집을 비우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은 큰 돈을 맡긴다고 했잖아. 그게 보증금이야. 만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자, 이제 초점이 천지에게서 만지로 옮아간다. 천지가 죽었잖아. 네. 자, 천지의 죽으면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제 언니인 만지가 왜 천지가 죽어야 했을까를 이제 찾아가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에 작가가 주제를 담았어. 사실 천지는 왕따를 당했어. 왕따는 뭐지? 따돌리는 바다. 여러 아이들이 한 해를 이제 집중적으로 따돌리는 게 왕따야. 불링이라고 하지.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닌데 좋은 건 아니야. 보성이 왕따 당해본 적 있어? 아니 없는데? 다행이다. 아빠는 고등학교 때 많이 당했었어. 그렇게 온순하고 착실했던 동생이 왜? 단순하게 MP3 플레이어 안 사줘서? 엄마는 거드름을 한껏 피운 뒤 거드름은 이거 너니까 특별히 내가 사주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런 게 거드름이야. 나 이거 평소 때는 안 사주는데 너니까 내가 생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특별히 사주는 거야 이렇게 왜 아빠가 그 치킨 사줄 때 그래서 거짓말? 아니 그건 거짓말은 아니고 그건 거드름을 한껏 피운 뒤 결국에는 사주는 스타일이다. 천지도 모를 리 없다. 집안 사정에 관계없이 무턱대고 때를 쓸 나이도 아니다. 석연치 않다. 매끄럽지 않다. 수상하다. 석연치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무엇이 천지로 하여금 그토록 쓸쓸하고 아픈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만지가 그걸 조사한다. 그러면서 화염이란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자, 따라가 보자. 붉은 털실로 짠 긴 줄에 목을 메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자, 잘 기억해두자. 붉은 털실에 목을 맸다.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1학년 3반 교실에 놓인 천지의 국화꽃 바구니처럼 자꾸 눈에 들어왔다. 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얀 국화꽃을
자리에 갖다 놔. 그러니까 추모의 뜻이야. 추모란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피할수록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느낌. 그런 만지에게서 천지가 보였다. 국어 선생님은 천지의 담임 선생님이었고 교사로 발령받은 첫 학교에서 너무 어린 제자를 떠나보낸 것이다. 자, 천지의 발표를 들어보자.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다. 자, 잘 기억해 두자. 천지는 MP3 사달라라고 하고 자살했지. 노트 할 걸까? 자, 여기 이야기의 흐름인데 왜 천지는 죽기 직전에 MP3 플레이어를 강조했을까? 요거는 자기 죽음에 대한 단서야. 잘 기억해 두자. 그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지는 화연을 연결시켜. 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밝혀지는데 화연과 천지가 MP3 플레이어와 디지털 카메라를 교환하기로 했거든. 천지가 자기가 MP3 플레이어 자기가 쓸 게 아니라 화연이 줄 거였구나. 근데 그날 아침에 MP3 플레이어 사달라고 한 다음에 자살했다. 그러니까 만지는 자연스럽게 천지의 죽음은 화연과 관계가 있구나. 천지는 단서를 남기고 떠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서, 힌트. 자, 천지의 발표를 들어보자. 선입견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선입견은 뭐지? 선입견.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알기도 전에 그건 뻔하게 그럴 거야 라고 이제 내가 먼저 판단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어떤 대상을 아직 충분히 조사를 안 했는데 먼저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편견, 프리저디스라고 하지. 영어로. 그게 선입견이야. 자, 보성인 혹시 한국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 한국인은 다들 잘생겼다. 한국인은 다들 부지런하다. 한국인은 다들 멋있다. 뭐 옷을 잘 입는다. 아빠 보면 그런 생각. 아빠 보면 그런 생각 들지? 그래, 난 그래. 아프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적인 편견, 악의적인 나쁜 편견이라면 더욱 그렇다.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베이스로 깐다는 것은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깐다는 거야. 베이스, 바닥.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포인트로 준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집중시킨다는 거야. 모함을 포인트로 둔다. 모함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 센시티브. 쟤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보다는 멍청에 더 집중한다는 거지. 과거의 단점으로 현재의 장점 흠집내기. 실습으로 만든 파자마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초등학교 때는 박음질이랑 시친줄도 구분 못했어. 여기 오타가 났네. 잠깐만. 학교. 하교는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하교야. 학교 가는 건 등교. 자, 선생님은 천지가 죽은 다음에 그 발표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들이 천재의 발표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발표 내용보다는 어쩌면 내용 속에 존재하는 두 아이의 관계 때문이었다. relationship. 여기서 두 아이는 천지와 화연. 화연이가 선을 괴롭혔어? 다른 애들을 이끌고 특별히 천지를 괴롭혔어. 자, 화연이가 어떤 애인지 한번 보자. 와, 국어 선생님. 이 선생님 되게 예쁘다, 그치? 아닌데? 엄마보단 못생겼다. 보성이 눈에 문제가 있어. 영화라서 그래. 어느 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왔다. 숨막히는 진공관에서의 탈출이었다.
진공관은 이제 안이 진공인 베큐um 상태인 이런 관을 진공관이라고 불러. 선생님은 창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심호흡,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거. 학교가 숨막히게 갑갑했다, 답답했다. 가슴이 눌리는 것 같은 감정을 갑갑하다라고 해. 자, 근데 이상하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괴로운데 선생님들도 괴롭다. 그럼 학교 왜 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학교는 왜 있지?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되긴 되는데 이렇게 괴로우면서까지 공부해야 된다.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다. 근데 공부는 해야 된다. 그럼 참고 견디면서 공부한다. 아빠도 교사지만 조금 그거는 혹시 보성이는 아빠랑 공부하면서 뭔가 아빠 수업 힘들다, 재미없다, 듣기 싫다 그런 적 없지? 있어. 빨리 없다고 말해. 있어. 만지는 이제 그 천지 책상에 놓여 있던 국화꽃을 치운다. 언니 화연이었다. 얘가 화연이다. 잘 기억해 두자. 왜? 주인공이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천지와 화연과 만지 세 사람이야. 잠깐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그렇다. 큰언니는 만지, 둘째는 천지, 그럼 셋째는? 백지? 넷째는? 십지? 다섯째는? 이지? 여섯째는? 0.1지. 0.1지. 0.1. 자, 거기까지만 하자. 천지와 너무 안 어울려서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아이다. 천지는 키가 컸고 화연은 키가 작았다. 돈가스라고 나오는데 돈가스, 주파라고 하지 중국어로. 한국에서 돈가스 먹어본 적 있지? 그 얇게 튀긴 그 돼지고기. 아빠가 사준 적 있잖아. 그 경북대 북문에서. 기억 안 나요. 아빠가 12,000원 주고 특별히 치즈 돈가스 사줬었잖아. 기억 안 나요. 보성이 나쁜 아이. 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뭐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자. 8살 때, 자, 만지가 말한다.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다라는 것이 이제 죽다라는 뜻이야. 중국에서는 이제 꾸어치, 영어에서는 이제 passed away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거야. 죽음이나 혹은 이제 화장실 같은 것들은 좀 금기시, 사람들이 좀 금기시해.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 혹은 그 똥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을 본다,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쓱 둘러서 표현하는 게 있어. 한국에서는 큰일 본다라고 해. 작은 일 본다라고 하면 오줌 눈다라고 해. 왜냐하면 죽음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건 조금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돌아가시다. 어른이니까 돌아가시다. 밤중에 도로공사는 굴착기 옆을 지나는데, 굴착기는 그 땅 파는 기계. 그게 갑자기 획 도는 바람에 로봇 팔처럼 생겨서 땅 파는 부분이 있지. 거기에 맞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 뒤통수를 이렇게 맞고 돌아가셨대. 뜬금없는, 갑자기 뭐 지금까지 쭉 해오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야. 뜬금없는 투란. 만지의 말에 미란이 당황했다. 이천지입니다. 다시 천지 이야기로 돌아간다. 인사가 싱거웠는지 선생님은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하는 일이 싫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있다 해도 자랑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이제 어머니 직장이 바뀌면은 천지는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렇게 옮겼어. 그런데 거기에서 화연이를 만난다.
화연은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건 아이입니다. 전학은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왔겠지요. 전학은 이제 학교를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니다가 저 학교로 옮기는 거. 호기심으로 다가왔겠지요. 싫지 않았습니다. 친절했고 살가웠으니까요. 살갑다라는 것은 이제 뭐 꺼리낌이 없다. 이제 뭐 어떤 거리감 이런 게 없다. 이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 지낸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살갑다라고 해요. 그런데 화연에겐 계획이 있었다. 처음부터 천지를 괴롭힐 생각으로 천지에게 친한 척했다. 왜 화연은 이러는가? 이건 나중에 이제 화연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한번 보자고. 근데 자, 천지는 애가 순진해. 그러니까 화연이 이렇게 친하게 다가오니까 그래 우리 친구하자라고 쉽게 했는데 화연은 처음부터 천지를 괴롭힐 생각으로 접근한 거야. 내가 너 쳤는데 너 왜 술래 안 해? 술래란 것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놀이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아이야.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그 영희 로봇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커다란 로봇 알지? 네. 걔가 술래야.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그 술래가 다른 애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걔가 술래가 되는 거야. 내가 너 쳤는데, 그러니까 술래잡기를 하다가 이렇게 쫓아가서 쳤는데 너 왜 술래 안 해? 안 맞았다니까. 그치 얘들아? 맞아, 화연이 안 맞았어. 이제 막 전학 온 아이에게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운다고 봐주는 일 같은 건 아이들 세계에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 운다고 봐주는 일 같은 건 아이들 세계는 없습니다. 봐준다라는 것은 이제 용서하다 이런 뜻이거든. 운다고 봐주는 일은 없다. 운다고 용서하는 일은 없다. 조금 이 문장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 세계에는 없습니다. 왜 이상해? 울면 봐주는 게 애들이잖아. 네. 어른 세계는 이런 거 없어. 아빠가 잘못했다고 교장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막 운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아빠 용서해줄까? 그냥 you're fired. 그러겠지. 그래, 어른 세계는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해. 근데 아이들 세계는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애들이잖아. 애들은 좀 누가 한 명이 잘못해도 그냥 단순해. 울면은 애들은 쟤 운다 봐주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운다고 봐주는 일 같은 건 아이들 세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소설 속의 아이들은 뭐지? 정말. 조금 다르다. 보자. 천진한 얼굴로 벌이는 영악한 행동. 이게 이제 화연을 말하는 거야. 왜 술래인데? 얘가 가위바위보에서 졌거든요. 왜 술래인데?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왜 술래인데? 우리가 쳐서 다 살렸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였고 나는 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얘 사이에는 화연이가 있었습니다. 화연은 항상 그 아이들을 대표해서 천지를 뭔가 괴롭힌다. 아이들은 화연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화연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서 화연은 천지를 왕따시킨다. 분리. 근데 지금 천지 죽었는데 다시 누구 괴롭혀?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자 화연은 또 다른 애를 찾아간다. 그런데 걔가 화연이보다 더 세다. 자, 그건 좀 이따 나와. 얘들아, 내가 그냥 맞았다고 하고 술래할게. 이게 거드름 피는 거야. 얘들아, 그냥 내가 맞았다고 하자. 나는 저 관대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맞았다고 하고 내가 술래할게. 이게 거드름 피는 거야. 사실 아빠가 좀 거드름을 많이 피지. 천지 나랑 안 놀아. 화연이 술래를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천지 나랑 안 놀아. 그냥 안 놀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자, 이걸 보자고. 천지는 언니 만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애들이 자꾸 나만 술래시켜. 그래서 언니가 얘기한다. 안 한다고 해. 그렇게 얘기해 봤어요, 엄마. 그래도 자꾸 시켜. 그럼 걔들이랑 놀지 마. 그럼 나는 누구랑 놀아, 언니? 그날부터입니다. 친구에 대해 더 이상 엄마와 언니에게 상의하지 않게 된 때가. 그날 이후로 천지는 언니와 엄마에게 마음을 닫아버려. 마음을 닫는다. 그것은 이제 보세요. 마음을 닫는다. 이해돼?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는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걔들 싫어? 그게 기본,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어. 그리고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상대방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라고 딱 판단하고 나에게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상대방에게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안 알려줘. 이게 마음을 닫는 거야. 5학년 때는 화연이와 반이 갈라져서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 친구는 딱 2주일 동안만 온전하게 100% 내 친구였습니다. 화연이가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와서 놀았고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연필 7자루를 가져와서 굳이 내 앞에서 자신은 4개, 내 친구는 3개 이렇게 나눠 가지는 식이었어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화연이가 왜 이럴까? 천지랑 놀지 마. 그러니까 그 천지의 새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가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것은 화연이가 7자루 연필을 가져왔는데 천지 나한테는 한 자루도 안 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천지의 새 친구에게 3자루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게는 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그렇게 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너는 화연의 말에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이거 따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천지는 조금씩 그러니까 강해진다. 그럼 왜 죽는다? 왜냐하면은 천지가 이렇게 강해질수록 화연은 괴롭히고 싶어 하잖아. 근데 천지가 강해졌잖아. 그럼 화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천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더 괴롭혀. 화연도 더 괴롭힌다. 이래도 네가 안 괴로워. 더 괴롭힌다. 결국 천지가 죽는다. 천지 졌다. 자, 요거는 화연의 생일 파티다. 거기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화연은 얘기한다. 천지 좀 빈티나지 않냐? 빈티란 것은 이제 가난해 보이는 어떤, 그러니까 티란 것은 딱히 뭘 나는데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천지 좀 뭔가 집이 가난해 보이지 않니?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천지 아빠 없어? 천지가 어렸을 때 죽었대. 자살했다더라. 죽었다는 사실에 거짓을 섞어 진짜처럼 꾸며낸 이야기. 나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의 시작에는 늘 화연이가 있었습니다. 화연이는 천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천지 아빠가 자살했대. 너희 줄 몰랐니? 전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화연도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화연은 여기서 실드 치는 거야. 자기 신에게 실드 치는 거야. 나중에 도망갈 구멍을 파놓는 거야. 자살했다더라? 자살했어가 아니라 자살했다더라?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누군지는 기억 안 나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천지 아빠 자살했다더라? 화연이 머리는 똑똑해. 근데 생일 파티에서 왜?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 요거는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도 손으로 항상 한국의 롯데리아나 스타벅스 가봐.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항상 손은 핸드폰 만지고 있어. 보성이도 아빠 엄마랑 대화하면서
너는 항상 아이패드 보고 있잖아. 너 왜 그러니? 예. 너 나한테 왜 그랬니? 아빠 싫어서. 아빠가 좋아, 아이패드가 좋아? 다 싫어. 자, 잠깐 그건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싫으면 둘 다 안 봐야지. 왜 아이패드는 보고 있어? 그런데 뭐 아이패드보다 아빠 훨씬 더 낫다. 너하고 절교야. 절교는 친구 관계를 끊는 거야. 그러니까 친한 사이를 끊는 걸 절교라고 해. 미안,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천지야, 미안해. 발빠른, 그러니까 아주 빠른, 很快. 발빠른 화연이의 사과. 화연이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상처는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아니까 화연은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데미지는, 상처는 고스란히 천지에게 갈 거니까. 얘는 똑똑해. 공부는 못하는데 화연은 똑똑해. 그리고 천지는 공부는 잘하지만 순진해.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계속 화연은 공격하고 천지는 방어만 하는 거야. Attack, defense. 그래도 그냥 무슨 용서 안 하면 되잖아. 거기에 이제 나중에 천지가 그 털씨를 통해서 그걸 표현을 해. 천지는 너무 착했어. 화연이와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화연이 입에서 나오는 새까만 이야기들을 내가 막을 수 있을 만큼만. 화연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아는데 싫다는 이유로 그냥 멀어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했습니다. 자, 이게 뭐지?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래서 천지도 화연이 괴롭혀? 그런데 자,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우리 뭐라고 하지? 자, 배워보자. 적어라. 복수. 적어. 5번 적어. 복수. 빠오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화연이 천지를 괴롭혀서 이제 천지가 복수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천지가 복수하면은 화연이는 천지가 복수하네? 와, 그만둬야 되겠다 할까? 아니면은 어쭈? 더 괴롭혀야겠지? 그게 이제 화연을 더 화나게 해서 천지를 더 괴롭히게 만들어. 결국 그러다 천지는 죽게 된다. 그럼 반항 안 하면 딱히 반응 안 한다고 화연이가 안 괴롭혔을까? 뭐 더 심하진 않는데. 여기서 천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화연과 안 노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천지는 이제 억울하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천지는 기본적으로 애가 착해. 화연을 공격하면서도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 애고, 화연은 그런 거 없어. 이래도 하는 애야. 화연은 중학교에서도 여전했지만 아이들 반응은 초등학교 때와는 조금 달랐다. 초등학교 때는 천지를 조금만 괴롭히면 애들이 막 박수를 쳤었어. 근데 중학교에 올라오니까 추중 올라오니까 애들이 웬만큼 괴롭혀서는 애들이 반응이 없어. 겨우 그거야? 겨우 그거 보라고 우리 불렀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화연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괴롭혀. 그러니까 천지가 반항하니까 또 화가 나서 더 괴롭히고, 애들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더 괴롭히고. 불쌍한 천지. 그 화연도 천지를 더 괴롭히는데, 그러기에는 천지가 화연에게 쩔쩔매지도 않았고 멍청이 굴지도 않았다. 복수한다. 천지는 화연을 약올리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을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게 화연을 더 화나게 해. 그래서 천지를 더 괴롭히게 만들어. 하지만 아이들은 매사 꼼꼼하게 따지는 천지보다 다소 실은 없어도 마음은 편한 화연에게 더 후했다. 더욱이 화연이 만들어낸 가십거리는 이제, 가십은 영어에서 배웠지.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런 루머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사건들, 가십거리는 따분한, 지루한 우려, 학교 생활을 덜 지루하게 하는 요긴한 역할도 했으니까. 한국 학교는 공부를 지독하게 시켜. 그러니까 애들은 이 힘든 공부에서 뭔가 재밌는 걸 찾아. 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 그때 화연이 천지를 괴롭히는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화연의 편에 산다. 똑같이 이렇게 논쟁을 해도 아이들, 화연의 뒤에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화연에게 동조한다. 화연이 뭐라고 하면 맞아 이렇게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천지는 이게 복수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화연만 화나게 만들었어. 천지야 그만해라. 그럴 수 있지 뭐. 너 저 화연이 저렇게 사과하는데 너 꽉 막힌 애구나. 융통성이 없는 애구나. 아직도 그걸로 삐쳐있니? 애들이 화연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또 화연은 그걸 믿고 천지를 더 괴롭힌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